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머리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세포막과 호르몬의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콜레스테롤이 많은지 낮은지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검진 결과표를 통해 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약사의 건강연구소 손민수 약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동안 미뤄놨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예약이 많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혈압과 당뇨약을 먹는 분들보다 고지혈증 약을 먹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지혈증은 어떤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직접 내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고지혈증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내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지혈증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지혈증이란 비상지질혈증이라고도 하는데요. 혈액 속에 지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좋은 콜레스테롤 HDL도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40 이하인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비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편의상으로 고지혈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고지혈증 상태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1년도에 21.1%로 한국인 5명 중 1명이 고지혈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지혈증 관리 수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인지율은 자신이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54.8%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46%는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율은 고지혈증을 인지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47.4%면 반대로 고지혈증을 인지한 사람들 중에서 50% 이상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절률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낮춰진 사람의 비율입니다. 반대로 60%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지만 정상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고지혈증 상태가 심각하죠. 콜레스테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뇌졸중, 뇌경색,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여러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염, 심부전, 동맥경화증, 말초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건강검진 했을 때 많이 받게 되는 결과표입니다. 성함, 주민번호, 검진 날짜, 키, 몸무게, 혈압, 혈액검사 결과에는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간장질환 여러가지 질환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이 4가지 항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콜레스테롤의 합을 말하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을 의미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며 혈관벽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정상 범위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 미만인데 170, 40 이상인데 57, 150 미만인데 89, 130 미만인데 95입니다. 4가지 고지혈증에 관한 수치가 좋습니다. 이분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분이고 저와 함께 관리를 통해 좋아지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4가지 항목만 보게 되면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LDL에는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크고 푹신해서 심혈관 위험에 낮은 LDL입니다. LDL B형은 고조밀하고 심혈관 위험에 높은 나쁜 LDL입니다. 쉽게 말해서 LDL이 A형과 B형 으로 나눠져 있고 좋은 A형과 나쁜 B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LDL이 꼭 높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LDL이 높은데 A형이 많으면 좋은 상태이고 B형이 많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무작정 많이 높으면 좋지 않지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조금 더 높을 때 LDL의 비율을 잘 파악하게 되면 내 몸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능의학에서는 A형과 B형을 따로 검사할 수 있지만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파악하기 못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과 HDL 비율을 통해
LDL의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성지방 TG와 좋은 콜레스테롤 HDL 비율을 통해 TG/HDL 수치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좋은 LDL A형이 많은 경우이고 2에서 3의 범위가 들어오게 되면 주의 상태, 3 이상은 위험 상태입니다. 앞에 결과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이 비율을 살펴보면 중성지방은 89이고 HDL은 57입니다. 이 비율을 봤을 때 1.57로 LDL의 비율도 정말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은 저와 만나기 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안 좋았고 약도 높은 용량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통해 지금과 같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었고 LDL 비율도 좋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관리를 잘한다면 여러분들도 고지혈증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을 살펴보면 이분은 이전의 결과와 현재 결과가 있는데요. 거의 1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이분의 현재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총 콜레스테롤 204로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고 중성지방도 110으로 정상 범위, HDL도 46으로 정상 범위. 하지만 LDL은 136으로 높아서 이분은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LDL 비율을 살펴보면 110에서 46을 나눴을 때 2.39로서 좋진 않지만 주의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전 결과 1년 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중성지방이 203이었습니다. 현재보다 2배로 높았고요. 반대로 LDL은 136에서 122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중성지방은 더 나빴고 LDL은 더 좋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 TG/HDL 비율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LDL이 조금 높지만 나쁜 LDL이 많은지 좋은 LDL이 많은지 파악하는 방법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분은 세 가지 수치가 좋아졌고 LDL이 높아졌지만 좋은 LDL이 많아졌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지혈증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부분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도 맞지만 실제로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갑상선이 문제가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소에 간식을 많이 먹게 되면 빵, 떡, 면,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인해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 중에 첫 번째로 정제 탄수화물 간식을 적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잦은 음주와 야식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의 중성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내장지방이 많아져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중성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와 야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인스턴트 튀긴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LDL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쁜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좋은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채소, 해조류, 잡곡밥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꽉 잡아서 흡수를 방해하고 대변으로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밥 먹을 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걷는 운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기 때문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목표는 하루에 30분 정도는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 좋은 오메가3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두 분의 혈액 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 고지혈증 수치가 다 좋아졌는데요. 좋은 오메가3 섭취하게 되면 중성지방은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시켜주고 염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고지혈증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내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죠. 만약 수치가 높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고 당장 약을 먹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고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 야식과 음주를 줄이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소민수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